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세가 궁금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은 되는데요. 과장님 챙겨주시죠. 네, 결국에는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꾸준히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는, 물론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불확실성이 나왔던 거는 물론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관세 부과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꾸준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과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낙폭이 컸던 이제 부분이라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치 않다. 충분히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어제 시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특히나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해 한 5회까지 나왔다가 오늘 이제 그 장 끝나고 나서부터는 금리 1회 쪽으로 그 6월에 1회 한 번 이제 그 50% 이상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모습 5월 초에 FOMC도 열려야 될 거고 오늘도 이제 CPI 발표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관세에 대한 협상 이후,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어떻게 나와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베트남이나 특히 일본 쪽에 가장 먼저 관세와 관련된 협상 부분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시장의 변화는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도 이제 이런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도 2018년도에 한번 이루어져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환경 자체가 그때와 지금 또 다른 모습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발빠르게 보복 관세를 안 했던 이제 국가들에 대한 협상의 진전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바뀌어왔던 뷰들이 특히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 같은 이런 IB 업체들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 향후에 좀 5월달 이제 금리 스탠스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중국이 발빠르게 변화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의 변화도 충분히 트리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섹터별 전략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4월 동안의 옵션 포지션을 보면 개인들이 계속 상방을 외쳤어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하락을 외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일단 개인들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하방을 외쳤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방향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뚜렷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바스켓 매매로의 전환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오늘 선물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결국엔 추가적인 흐름들이 양호하게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코스피는 한 2,400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한 670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뭐 하방 경직 만들고 나서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시켜서 시장의 바닥은 확인한 셈이다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섹터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만약에 반등한다면 반도체를 봐야 한다 의견이 나왔었고, 과장께서 과거에도 반도체는 저가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빠르게 오르는 쪽이 반도체이기도 하고, 추가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물론 이제 어제 여러 관세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쪽 이제 중국 쪽 이제 수출 제한 계획을 내세웠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도 특히 중국 쪽 수출 비중이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인 만큼 중국 쪽에 관련된 비중이 워낙 이제 큰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강한 반등세가 나왔었고, 물론 이제 지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화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디램이나 뭐 낸드 쪽도 물론 적자폭을 많이 좀 줄였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4월 말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올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제 여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특히 25년 1분기 기준으로 디램 점유율 자체가 SK 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점유율이 1위에 올랐습니다. 점유율 자체가 한 36%였고 삼성전자가 한 34%였는데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SK 하이닉스가 전년도부터 이제 HBM 쪽으로 강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만큼 영업단의 마진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 1분기 실적에서는 좀 삼성전자가 조금 HBM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HBM 들어가는 디램 수요가 더 많았다는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서프가 더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오늘 그 10%대의 또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H20과 관련된 수출 제한들을 이제 풀게 되면은 물론 이제 딥시크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알리바바든 텐센트든 여러 이제 업체들이 AI 쪽 수요가 강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향후에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큰 만큼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2분기도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앞에서도 이제 브리핑 하셨지만은 만약에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적인 품목 관세 아직은 남기는 했지만은 아마 기존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조금은 좀 해소되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마이크론도 지금 일본에 있는 공장을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향후에 뭐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이런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결국에는 미국 공장 이전에 대한 어느 정도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도체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의견 그대로시고 SK 하이닉스가 탑인가요?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뭐 20만 원대에서 머물다가 오늘 굉장히 많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8만 원대 가격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HBM 뭐 12단이든 향후에 16단과 하반기에 HBM4까지 수요가 좀 가팔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중간에 이제 4월 말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캐펙스 관련해서 조금 투자 축소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변화, 뭐 메타나 아니면 알파벳이나 여러 이제 업체들에 대한 변화들이 얼마만큼 바뀌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블랙의 울트라도 하반기 양산 지연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이미 주가에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화도 충분히 4월 말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3년 만에 이 디램의 왕좌가 바뀌었습니다. 33년 동안 1위가 삼성전자였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또 치고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좀 걱정되기는 한데 뭐 어쨌든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도 지금 IB 쪽에서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좀 세트로 같이 저희도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현대차 가겠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관세 유예가 아니라 그냥 유지잖아요. 그냥 정확히 얘기해서는 관세 자동차에 매긴다 이게 아니라 품목 관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예해서 분리가 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나오면서 다른 그 미국 주식들은 막 올라가다가 장 마치고 나서 자동차 주식이 약간 흔들렸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PER 자체가 지금 뭐 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가격 매력이 높은 구간까지 하락을 해서 일단 뭐 단기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1분기 아직 영업 잠정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자동차 판매 대수에 대한 건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자동차 판매 대수에 대한 감소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 1분기 때 국내 그 차량 생산에 대한 거는 0.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쪽은 뭐 마이너스 2.6% 좀 줄긴 했지만 일단 뭐 생각보다 선방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가격에 대한 평균 단가 인상과 환율에 대한 상승의 여부를 계산을 한다라고 치면 그렇게 1분기 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전환을 계속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메타 플랜트에 대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탕으로 한 생산을 본격적으로 단행을 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GM과에 대한 생산 전략과 그리고 31조 투자에 대한 것도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요건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품목 관세가 제가 봤을 때는 또 수정도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 평가입니다. 네. 자동차하고 부품 포함해서 투자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차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그룹들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포함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관련된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단에는 결국에는 미국의 생산 공장과 뭐 인도 쪽 생산 공장 같이 그러니까 현대차에 있어서 네. 공장이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L이라든지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품주까지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저가 매수 가능 구간이라는 첨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슈 체크해봤고요. LNG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관세 협상 카드죠.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사업 참여일 텐데 미국에서는 계속 러브콜을 보냅니다. 뭐 일본, 한국 참여해라 이런 식인데 실익을 좀 따지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껴갈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주가의 방향성을 어떻게 분별을 하면 좋을지 체크해 주세요. 그렇죠. 사실 뭐 거절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협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론 실익을 따질 수도 있을 거고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만큼의 투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만에서도 마찬가지겠고 일본에서도 이 정도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게 한 10년 정도 이상에 대한 뭐 효과 10년 뒤에 정도 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될 거고 물론 이게 알래스카 자체가 뭐 한 1,300km에 정도 엄청난 긴 거리에 운반 체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LNG 자체 수요가 대부분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물론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통상산업부 자체에서도 이게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사실 조선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게 연관관계가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알래스카 관련해서도 그만큼 이제 넥스트리나 최근에 뭐 동양철강 주가를 보시더라도 그만큼 이게 LNG 쪽의 강한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도 뭐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첫 번째에서도 가장 기대가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은 그게 우리가 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어느 정도 조건부는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LNG 알래스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기회 요인이 있다고 보신 건데 종목을 어떻게 옥석 가려야 하는 건지도 포인트 주세요. 결국에는 이게 결국 이제 액화가스 자체를 이제 운반해야 되는 측면이고 그 1,300km에 대한 그런 관광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굉장히 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5년이든 10년이 이제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밸류 가치에 녹여 들은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모멘텀 플레이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빠졌을 때도 어제 동양철강이 상한가를 보였고 넥스트리 강한 모습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협상 이전까지는 이제 주가에 대한 선반영으로 트레이딩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모습들은 당장의 실익은 없다는 측면에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변동성에 일단 유의를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이렇게 모멘텀 플레이만 가능하다. 세론 뉴스 나오기 전까지만 트레이딩 유효하다. 이렇게 그럼 정리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LNG 관련주. 요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오늘 반등은 반등이고 반등이 밸류에이션상 기술적으로도 나올 자리긴 한데 좀 불안한 게 이게 반등의 끝이면 어떡하지? 라는 점. 그래서 저가 매수가 오늘 구간이나 내일 구간에 유효한 건지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명확하게 신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팀장님.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0일 기간에 뭐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0일 동안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이미 하락한 만큼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 내일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많이 빠진 종목들을 먼저 선택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관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 먼저 선택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뭐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관세에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의 종목들이 조금 뭐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여전히 뭐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실적 대비해봤을 때는 일단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한알령 해제 관련된 것도 대체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뭐 리스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손찬현 팀장께서 보시는 대응 키워드 딱 하나입니다. 저가 매수 가는 거, 많이 오른 거 말고 지금 많이 빠진 종목 이렇게 주신 거고, 이화진 과장께서 이제 마무리 전략 주십시오. 결국에는 물론 오늘 특히 코스피 쪽의 유입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한 2천억 돈을. 대신에 선물 쪽은 그동안 미결제 약정과 관련해서 이런 매도 한입세들이 뭐 시장에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이제 특히 나스닥 선물 쪽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좀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하겠지만, 워낙 이제 어제 12% 이상 이제 지수가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은 반등의 끝인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일본과 베트남들이 빠르게 지금 보복 관세를 하지 않고 협상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특히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정 여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의약품 관세 여부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대형 섹터 쪽에 대한 수급들이, 특히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는 좀 비중을 늘리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물론 이제 손실 부분이 조금 회복되는 구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친다기보다는 계속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최악의 카드는 윤곽은 다 드러났다라는 데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 손창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